안녕하십니까. 이주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. 뭐 코로나가 또 뭐 세자리 숫자 늘고 이런 뉴스 매체에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일상의 어떤 행사 뭐 이런 것들이 그 코로나라는 그 질병으로 인한 숫자 때문에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일상이 됐다는 얘기는 늘 접하고 있지만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도 매체, 신문이나 많이 보셨던 주제일 것 같아요. 지방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? 오늘 주제는 그래서 지방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곽창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 로드맵을 멋지게 그려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그 뭐 행사 같은 것도 뭐 전부 그런다는 뉴스에 다 해야 되니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. 그러니까요. 갈수록 심각해지네요. 자, 오늘 곽 대표님한테 먼저 얘기를 듣기 전에 제가 끊으면 안 되니까 미리 오늘 통계에 나온 발표 나왔던 그 매체에 나왔던 자료를 그냥 한번 읽어 드릴게요. 12일 발표한 기간이 중요합니다.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.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.27% 상승해서 15년 4월 셋째 주, 그러니까 한 5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을 했고,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에 0.29% 올랐고, 세종시가 1.16, 어마어마한 숫자죠. 1.16% 올라 전국 최고의 순위를 기록했답니다. 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률은 0.27%인데, 지방 아파트 가격 동향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역대 최고치 상승을 이뤘다는 기사를 먼저 전해드리면서 곽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뭐 딱 떠오르는 게 풍선 효과, 기저 효과 뭐 이런 이야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? 그 지방 아파트와 이제 그 전국적인 동시 상승장이 펼쳐질 거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, 이제 10월 말경쯤 보니까 이제 뭐 수도권과 지방이 상승률이 비슷하게 나타나더니 이제 11월 들면서는 드디어 역전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지방 광역시의 매매가 상승률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을 이미 추월을 했고요. 기타 지방의 경우에도 보니까 서울보다도 상승률이 더 커졌어요. 뿐만 아니고 그동안은 전세가는 수도권 위주로만 오르는 것처럼 보이더니 지금은 뭐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간 단위로 지금 KB 시세를 보면은 1% 이상 상승하면서 굉장히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은 이 상승이 매치가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었거든요. 따로 갔었죠. 우리가 12년부터 그래프를 보더라도 다 따로 갔었죠.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에 수도권이 많이 오를 때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상승장에는 거의 지방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었고요. 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이 많이 오를 때는 또 수도권은 맥을 못 쳤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지금 수도권 상승장이 오고 지방은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면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런 현상은 사실 그 80년대 말에 그 벌어졌던 전국적인 불장이 이제 한 30년 만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고요. 주로 이제 지방에서도 부산이라든가 이제 울산, 대구, 대전 같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상승량이 크게 나타나는데,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. 지금 전세난은 주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일어나고 지방은 크게 전세난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지방까지도 다 뜨거워지느냐, 이게 과연 이제 임대차 입법, 계약갱신 청구권의 효과냐, 이런 문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가이드가
될 수 있을까 하고서 오늘 주제를 잡았고요. 그 임대차 2법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? 지금 뭐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뭐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전세가가 지방이 올라가야 돼. 그렇다고 뭐 풍선효과처럼 수도권에 있는 분이 지방을 생활권을 달리해서 내려가는 건 아닐 테고.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80년대 말하고 비슷한 현상이에요. 예. 이제 80년대 말 하면은 떠오르는 게 삼저 현상, 예. 뭐 이런 현상들, 뭐 저금리라든가 뭐 저달러, 뭐 저유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, 예. 당시하고 좀 비슷하게 금리도 낮고요. 저금리 그리고 통화량이 굉장히 많아졌죠. 풀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동자금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잖아요. 예, 그리고 그때 이제 1기 신도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예. 지금 또 공급이 부족해서 3기 신도시를 진행 중이거든요. 예.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80년대 말하고 비슷한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그때도 80년대 말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예, 1년에서 2년. 예,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을 했고, 이번에는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지금,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 그동안 안 움직였는데, 단순히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러는 거냐? 예. 그게 가장 큰 이유이긴 하지만은, 지금 조금 더 다른 면도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, 이렇게 지금이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장이라면, 예. 당연히 지금 수도권의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니까 예. 수도권이 매매가 상승률도 더 높아야 그렇죠. 되거든요. 그런데 왜 지방이 이렇게 더 뜨거워지고 있는 걸까? 여기에 대한 해석은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. 우리가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일 때 물을 많이 채워놓고 끓이면은 천천히 데워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물을 조금만 집어넣으면은 금세 확 달아오르잖아요. 그런 거하고 비유할 수 있겠는데, 일단 그 수도권의 서울, 경기, 인천은 약 2,50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죠. 예, 예. 동일한 생활권에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부산, 대구, 울산, 이런 대전 이런 데들은 보면은 보통 뭐 부산이 한 350만 명으로 제일 크지만은 예. 대구 한 240만 명, 나머지는 한 100만에서 150만 도시거든요. 예.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는 한 5배에서 10몇 배 이제 생활권이 작다는 거죠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집을 살 때 사는 예. 사람 입장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. 이제 사는 사람도 그냥 뭐 몇십억 되는 집을 그냥 사지는 않잖아요. 이제 꼼꼼하게 챙겨서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사게 되는데, 아무래도 수도권처럼 시장이 크면은 살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여기저기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시장이 작은 곳에서는 쓸만한 지역이 별로 없는 거예요.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작다는 거죠. 범위가 작다는,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.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. 두 번째로는 매도자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네, 예.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가 이 자기 물건을 팔고 선택지가 많다는 거예요. 그러나 지방 대도시들의 경우에는 뭐 거의 뻔하기 때문에 이걸 팔고서 다른 데로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. 그만큼 지방일수록 물건을 상승장에서는 물건을 내놓기도 또 힘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매수세는 빨리 선택해야 되고 시장이 작을수록 매도자는 대체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잘 안 팔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 특징이 그렇게 그러니까 빨리 달궈진다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, 그런 건 이제 전세에서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괜찮은 지역이 있으면 전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, 뭐 학군이 좋다든지 예. 교통이 좋다든지 아무래도 범위가 좁으니까 그렇죠, 쏠림 그렇죠. 현상이 나타나는데, 지금 우리가 전세 대란 얘기를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런데 지금 전세 대란의 원인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 제일 크겠지만은 그거로 인한 결과는 사실 전세 대란을 좀 더 폭을 좁히면은 빈집 대란이라고 봐야 돼요. 지금 웬만한 분들이 전세 입자를 놔둔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만기가 되면은
일단 내보내고 세를 안 받는 거죠. 내보내버리고 세를 받으면은 또 손해배상 청구의 말이 들어오기 예. 때문에 이렇게 집이 부족한데도 빈집들이 늘어나는 거예요. 근데 수도권에도 빈집이 늘어나지만은 지방의 빈집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. 이렇게 이제 투자 성향을 보면은 요즘에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투자 성향이 더 큽니다. 아무래도 투자 성향이 큰 지역일수록 범위가 좁은 지역일수록 적은 물량의 빈집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영향력은 더 영향력이 크겠죠.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. 지금의 이제 그 성격이 빈집 대란의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지방에서 투자성이 강한 지방에서 빈집이 더 많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선택지가 좁다는 말은 예를 들면 뭐 우리 곽 대표님과 늘 얘기했지만 뭐 서울 강남이 투자처로 좋다 또는 거주하기 좋지만 살지 못하면 생활권이 갖고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메가시티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고생하면 여기를 가도 되지 않는 이런 선택지가 그래도 좋은 그 양질의 실수요처 투자처가 넓은 반면에 지방광역도시 같은 경우에 상대적 인구가 뭐 부산만 해도 서울의 뭐 8분의 1, 7분의 1 이 정도 되는 지역이다 보니 좋은 지역이 한정됐다는 그렇죠. 그런 의미잖아요. 그러니까 예. 여기 우량지 살던 A가 또 다른 A는 안 되더라도 B 플러스나 B 2풀 정도 갈기에 그 선택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예. 일단 그 쉽게 얘기하면 공급량이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그렇죠.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체지가 없다는 거예요. 네, 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상승장에서. 그게 말하자면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시장의 범위가 커지면은 가마솥에 큰 물을 데울 때처럼 천천히 네. 달아오르지만은 물이 적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빨리 연착륙할 수 있는데 시장이 연착륙할 시간도 있고 스페이스도 있는데 경착륙을 해버리면 급하고 무리가 그렇죠. 그 생기는 얘기는 거죠. 이제 반대로 시장에 식을 때는 더 빨리 식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. 그 말은 상존한단 말이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뭐 지방을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그 외지인의 거래 비중을 보면은 예. 그렇게 그다지 크게 늘고 있지 않습니다. 지금 뭐 그 수도권에서 원정 투자를 와서 막 집값을 올리고 있다 하는데 통계를 보면은 외지인의 매입 비율이 그다지 늘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 원인이 뭐 원정 투자 때문이다 이렇게 돌리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. 실제로는 이제 80년대 말과 같은 현상인데 뭐 저금리라든가 뭐 통화량 증가 이런 것 때문인데 그 김현미 장관이 한 거 비슷한 거. 그건 기본적인 원인이고 거기다가 이제 전세 대란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빈집 대란이 일어나면서 예, 오늘 또 신조 하나 만들어졌습니다. 빈집 대란. 이게 뭐 잘못 또 이 타이틀이 나가면 뭐 달리 오인할까봐 설명을 드리면 임대차 입법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임대인들이 그냥 집을 비워놓는다는 의미에서 빈집 대란입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요. 그런 빈집 대란으로 인한 빈집이 증가된다.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수는 적지만 더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. 뭐 그런 얘기시죠.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여튼 임대차 입법이나 이 시장을 무시한 이런 것들의 역습이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이 부작용으로 정말 다가오네요. 그래서 제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예.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또 시장의 안정기를 찾을 때는 예. 지방부터 안정기를 찾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예. 안정기란 말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침체기라는 거잖아요. 냉탕, 온탕, 그죠. 냉탕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또 이제 수도권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동일 생활권에서 네. 이렇게 뭐 공급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이렇게 시장이 식을 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렇죠. 반면에 뭐 지방은 시장이 작으니까 조금만 공급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빨리 식을 수 있다는 거죠. 거기에다가 이제 이 정부에서도 계속 시장의 요구가 있거든요. 공급이 일어나야 된다.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데 그 규제 완화조차도 수도권보다는 지방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사실은 더 필요한 게 아닌데, 그죠? 그렇죠. 예. 그 거꾸로 갈 늘 정부는 반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전세
전세가가 기준이 되는 장이거든요. 예. 뭐 투자를 하신다면은 전세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또 뭐 실패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지방 아파트 가격,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른 이유 쭉 들으셨죠? 어쨌든 키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. 지금 시장 언제나 이제 베이직은 전세 가격이었지만 수요 예측은 그 전세 가격이었지만 요즘은 더더군다나 확정적으로 전세가가 시장 기준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규제 비규제 이런 거 따져서 비규제 지역으로 무조건 가는 이런 풍선 효과라고 가시기보다는 전세가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세가가 공고히 받쳐주는 그런 지역들을 투자자는 선택하시면 좋겠고요. 이 뭐 실수요자들은 늘 곽 대표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가 붙어 있는 지역들은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 밀어 올리는 이런 지역들, 그 지역이 내 생활권에 맞는 지역이라면 서슴지 않고 뭐 들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로 정리하면 네, 그렇겠습니다. 네,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부동산 로드맵을 그려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원광 곽창석 대표님이시고요. 곽 대표님과 늘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냐고 머리 짜내고 있습니다. 하여튼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저희 좋은 정보 받을 때 저희 도와주신 거는 돈 안 드는 딱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. 늘 건강하시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